네, 여러분 3교시에서는요, 우리가 하악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의 세 번째, 마지막 가지이죠. 네, 하악신경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humanbiodigital.com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는요, 221페이지 펴보시면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이 보이실 건데요. 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앞에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이다. 하악신경이. 자, 3차 신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감각, 운동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신경의 성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악신경은 저평골의 난원공을 통과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저평골의 난원공에서 하악신경이 어떻게 통과해서 하악골 쪽으로 가지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지와 후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지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가지들 해서 전지, 후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지는 어떤 신경들이 들어있느냐? 협신경이라든지, 협은 여러분들 볼이라는 건 이제 아시죠? 자, 협신경, 그 다음에 교근신경, 심축두신경, 외측 익돌근신경이 바로 이 전지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분포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대로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지는요, 이계축두신경, 설신경, 하체조신경이 바로 이 후지의 가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악신경에도 다양한 신경들이 가지를 치고 있어요. 각각의 이제 분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면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지에 있는 가지들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분포하고 있는 가지라고 해서 지금 전지 따로 여러분들 책에 그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책 페이지 22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줄기의 경로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전지에 대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 7-17이 되겠네요. 자, 같이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보시면은 전지에는요, 심축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는 심축두신경이냐, 뒤쪽으로 가는 심축두신경이냐에 따라서 전후가 붙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축두근 쪽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신경가지입니다. 쉽죠? 이름 쉬워요. 축두근으로 가는 후심축두신경, 전심축두신경 이렇게 신경의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는 축두근으로 가지를 뻗어내가고 있는 그 신경 가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측익돌근으로 가고 있는 신경 말 그대로 외측익돌근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외측익돌근은 우리가 저평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골 얘기할 때 그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평골 얘기했었던 그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외측익돌근 쪽으로 가고 있는 가지가 외측익돌근 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쪽으로 가고 있는 신경이 협신경이죠. 여기 이렇게 협근으로 볼에 있는 근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근으로 가지를 뻗어내고 있는 이 가지가 바로 교근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악신경의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깊숙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지라고 해서 후지라고 얘기가 붙었고요. 보시면은 이계축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귀 이자입니다, 여러분. 귀 이자고 귀, 그 다음에 두개골에 축두골 쪽으로 가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두신경. 그래서 이렇게 하악신경의 가지를 쭉 나오다 위쪽으로 귀,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축두볼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이 신경 가지가 이게 축두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신경들이 있습니다. 바로 설신경, 하치조신경. 그래서 이 혀 방향으로 하악골의 내부 쪽으로 지금 쭉 가지를 치고 있는 이 신경 가지가 설신경입니다. 그래서 혀 방향으로 쭉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하악골 내부에 있는 하악공이라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통과를 해서 치아 쪽으로 가지를 쭉 내고 있는 이 하치주신경 역시 중요하죠. 하츠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츠주신경이 이 하악공 안쪽에서 이 하악골 내부로 쭉 들어가면서 치아로 가는 가지를 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지를 뻗어내고요. 그 부위에 있는 치은 쪽으로도 역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공으로 한번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턱 끝쪽으로 가지를 분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치 쪽으로 이렇게 위쪽 하순 쪽으로, 상순이 아니죠? 아래쪽이니까 하순 쪽으로도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경도 역시 하치조 신경에서 쭉 나오다가 이렇게 가지가 다른 가지로 이렇게 분지가 되는 그런 하나의 가지 하악골의 하악신경의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치신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치주신경이 쭉 타고 나오다가 절치부 쪽으로 가지를 내고 있는 이 가지신경이 바로 절치신경입니다. 그래서 하치주신경이 각각의 치아라든지 아니면 이공에서 이 턱 끝의 방향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하치주신경 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세요. 자, 일단은 하악신경에서 첫 번째 협신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신경은 하악의 대구치의 협측 치은, 그 다음에 협점막, 협부, 이쪽 피부에 분포해서 감각신경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악신경의 그 두 번째 근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지는 말 그대로 근육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지들을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감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운동신경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분이.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신경 담당이 바로 이 근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근이라든지 심축두신경, 내측 익돌근 신경, 외측 익돌근 신경, 이 신경들이 각각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 어디에 있는 그 근육들인지 저작근이었죠. 이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근육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근은 이쪽에 붙어 있었던 저작근이었죠. 이쪽에 크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저작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축두신경 같은 경우에는 측두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축두골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근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측 익돌근은 이 안쪽 하악골의 내면에 붙어 있었던 익돌근 줄면에 붙어 있었던 저작근이었어요. 그 다음에 외측 익돌근은 이 안쪽에 지금은 삭제돼서 없지만 바로 우리가 외측 익돌근이라고 해서 저평골하고 가깝게 붙어 있었던 이쪽으로 해서 붙어 있었던 그 저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근을 할 때 그때 배웠었던 각각의 위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같이 분포하고 있는 신경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동신경이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각신경이 아니라 운동신경이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악신경에서 이계축두신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이와 그 다음에 두피에 감각신경으로 작용을 한다. 자, 3D로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3차 신경에서 하악신경이 가지가 이거죠. 하악신경의 가지가 이거고요. 이계축두신경이 바로 이 가지입니다. 그럼요. 자, 이 부분이 이게 축두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하악신경 가지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하악두 있는 쪽을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그다음에 귀 쪽으로 여기 고막 보이시죠? 고막으로 해서 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 통과해서 두개골의 측두골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축두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서린신경의 소추체신경 가지로부터 시작된 부교감 신경섬유가 이 신경절로 들어와서 이계축두신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계축두신경 여러분들 책 페이지 225페이지 밑에 맨 끝에 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계축두신경 맨 끝에 줄 보시면은 자, 이 신경은 또한 신경절 후 부교감 신경섬유를 이하선으로 운반하여서 이하선이라는 이 타액선에 타액이 분비되도록 관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교감 신경섬유를 함유하고 있던 신경 중에 서린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신경이 서린신경입니다. 서린신경. 서린신경 중에서도 서린신경의 가지인 소추체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그 신경섬유가 서린신경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소추체신경 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서린신경의 가지인 소추체신경으로 따라 내려오는데 소추체신경이 바로 하악신경의 부속신경절인 이 이신경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두 가지가 소추체신경과 이신경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까지 부교감 신경섬유가 계속 따라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서린신경에서 시작된 자, 부교감 신경섬유가 쭉 따라서 이 서린신경의 가진 소추체신경으로 쭉 이동을 하고요. 소추체신경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치가 하악신경의 부속신경절인 이신경절, 지금 이게 하악신경이거든요. 하악신경이고 하악신경의 부속신경절이 이신경절하고 아카신경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신경절이에요. 아카신경절은 여기고요. 자, 부속신경절인 이신경절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섬유가 이신경절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 아까 책에서 얘기했었던 신경절. 자, 신경절 후 부교감 신경섬유를 신경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신경절 후 뒤로 연결되는 신경섬유인 이 이계축두신경하고 연결이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계축두신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계축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이하선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계축두신경 맨 끝에 줄 신경절 후 부교감 신경섬유를 이하선으로 운반하여 어떻게 운반하냐? 서린신경에서 서린신경에 가진 소추체신경으로 부교감 신경섬유가 쭉 따라왔다가 이 두 개가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어요. 서린신경의 붉은색 소추체신경 가지와 하악신경의 이신경절이 밀접하게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신경절까지 부교감 신경섬유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전달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같이 신경절 후 신경섬유인 이계축두신경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같이 전달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계축두신경이 이하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하선 분비에 그래서 관여하게 된다. 무엇이? 바로 서린신경의 이 부교감 신경. 이게 이계축두신경까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하선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여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자, 그래서 서린신경의 소추체신경 가지로부터 시작된 부교감 신경섬유가 쭉 따라오다가 이신경절로 들어와서 이신경절로 여기로 들어와서 이계축두신경으로 유입이 된다. 이계축두신경으로 같이 유입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계축두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하선이 그래서 타액이 분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선 분비에 관여한다. 이계축두신경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바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자, 설인신경을 할 때 한 번 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하선이 분비가 된다는구나. 이계축두신경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계축두신경이 어디에도 분포를 하고 있느냐면 관절가지로서 악관절에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축두신경이 위치가 이쪽 이 하악두 이쪽에 하악두가 있거든요. 하악두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악관절에 같이 분포를 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관절이 이렇게 아프다든지 할 때 그때 감각을 딱 인지를 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설인신경에서 시작된 부교감 신경섬유가 어떻게 해서 이계축두신경까지 전달이 돼서 이하선 분비에 관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226페이지 맨 위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부교감 신경섬유들이 설인신경의 소추체 신경가지로부터 시작되어 난원공 근처에 이신경절에 이어진 다음에 이계축두신경에 합류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악신경에서 설신경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혀로 가는 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혀의 앞쪽 3분의 2 감각신경으로서 작용을 하죠. 우리가 5장에서 15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혀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감각 어떤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미각은 어떤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혀에서 특히 앞 3분의 2,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앞쪽. 이쪽에서 감각신경으로서 설신경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안면신경의 고삭신경이 설신경 기시부에서 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신경이 어디냐? 바로 이쪽이죠. 이쪽. 자, 이쪽입니다. 그래서 설신경이 지금 하악신경 가지가 이렇게 두껍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신경절 여기 있죠. 하악신경의 부속신경절 이신경이 있고요.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설신경이 이렇게 혀 쪽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고삭신경이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안면신경의 가지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안면신경 할 건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안면신경의 가지 중에서도 고삭신경이라는 가지가 이렇게 설신경에 합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삭신경이 설신경의 기시부에서 합류한다. 설신경의 기시부라는 건 설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기시부라는 건 시작되는 부위거든요. 거기에서 합류한다. 이 얘기인 거죠. 이 부분. 자, 혀의 앞 3분의 2 부분의 미각과 악하선, 설하선 분비에 관여를 한다. 바로 이 고삭신경이 합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각이라든지 타액선, 악하선, 설하선 이러한 타액선이 분비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악하선, 설하선 역시 부교감 신경섬유가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액선이었죠. 부교감 신경이 들어와야지만 타액이 분비가 됩니다. 안면신경 역시 부교감을 가지고 있었던 신경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 안면신경이 여기에서 같이 설신경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설신경이 바로 여기에서 악하선이라든지 설하선의 분비를 여기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설하선과 악하선의 원심성 부교감 신경 분포는 안면신경의 고삭신경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설신경과 합류하여 악하신경절로 가서 악하선, 설하선 분비에 관여한다. 자, 무슨 말이냐? 설하선과 악화선이 타액이 분비되려면 부교감 신경섬유가 분포가 되어 있어야만 얘네들이 같이 유입이 되어야만 여기에 조절을 받아서 설하선과 악하선이 분비가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안면신경의 고삭신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그래서
설신경이 쭉 오다가 안면신경의 고삭신경이 바로 이 부교감신경을 쭉 타고 여기로 설신경에 같이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쭉 타고 내려오다가 악하신경절 이 부분에서 가지를 내는 거죠. 어디로? 악하선이라든지 아니면 설하선 쪽으로 부교감신경섬유가 갈 수 있도록 가지를 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안면신경, 고삭신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설신경과 합류를 하여서 악하신경절로 이동을 합니다. 악하신경절 여기로 같이 부교감 신경 섬유가 여기로 쭉 여기까지 이어지고요. 여기로 이어진 다음에 바로 악하선과 설하선 분비에 연결이 돼서 여기에 악하선, 그 다음에 설하선 여기까지 연결이 돼서 부교감 신경섬유가 이 타액선, 두 타액선의 타액이 분비되도록 관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아까 이하선 했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자 설체, 구강저, 그 다음에 하악의 치아의 설측치은, 혀의 앞 3분의 2 부분에서 감각으로서의 담당을 한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분포를 하는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체, 이 부분 전체적인 설체를 얘기하는 거죠. 설체, 그 다음에 구강저, 구강저는 이 혀의 아랫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악치아의 설측에 있는 치은, 아무래도 이렇게 내면 쪽으로, 하악골의 내면 쪽으로 지금 뻗어나가서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하악골의 내면 쪽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혀 포함해서 구강저라든지 이 밑부분, 구강저죠. 이 부분. 자, 그리고 혀의 앞 3분의 2에서 일반 감각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일반 감각까지 같이 관여를 설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신경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여러분들. 메일 질문이 들어오면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안면신경 하기 전에 1교시 때 리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어려우면 반복적으로 설명을 들으신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 좀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해부학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듣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신경 나왔습니다. 하악신경의 가지, 마지막 가지죠. 하치조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신경도 중요하지만 하치조신경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악치아의 감각신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골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하악신경이 쭉 내려올 때 내면에 있는 하악공 통해서 밑으로 쭉 연결이 되는 신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이렇게 큰 가지, 지금 이 신경, 여기 이렇게 이 신경이 하치조신경입니다. 여러분들, 하치조신경 여기 써있죠. 하치조신경. 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신경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2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227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자, 하순의 피부, 점막, 턱의 피부, 감각신경, 이공에서 통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신경 해서 자, 구순 점막의 감각신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순의 피부, 점막, 턱의 피부에 분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신경은 이공으로 들어가서 하악관에서 절치신경과 합쳐져 하치조신경을 형성한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향은 좀 반대 방향이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경은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 책에 있는 그림 말고 여기 3D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이신경에서 이공으로 들어가, 여기죠. 자, 이쪽에서 모든 가지들이 모아져서 하순이라든지 턱 피부 쪽 이쪽에서 가지들이 다 모아져서 이공으로 들어가 하악관의 절지신경과, 하악관이라는 건 이 안쪽에 내부에 있는 하악관 얘기하는 겁니다. 관에 있는 이 절치 쪽에서 오는 절치신경과 자, 합쳐져서 하치조신경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악골을 지워볼게요. 자, 하악골을 지워보면은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쪽이 자, 20이었습니다. 이쪽이 20이었어요. 그래서 가지들이 다 모아져서 20에서 자, 절지신경하고도 만나고요. 결국 이게 하치조신경, 이 가지가 하치조신경이죠. 자, 하치조신경으로 유입이 된다. 하치조신경을 형성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치조신경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악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시면 내부 쪽에서 하악공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악공이 하악골 내면에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악신경 가지가 쭉 나오고요. 하악신경 가지가 쭉 나오고 여기에서 하치조신경, 이 부분이 하치조신경이에요. 쭉 내려와서 하악공으로 유입이 되죠. 하악공으로 쭉 유입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선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관이 쭉 나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쪽으로 쭉 나 있어요. 그래서 치지, 치아로 가는 가지들 치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절치 쪽으로 가는 절치지, 절치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절치신경으로도 이렇게 가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이공으로 가지가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공으로 가지가 또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순이라든지 턱에 있는 피부 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하악신경 쭉 밑으로 들어가는 하치조신경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치조신경이 골 안쪽으로 하악공을 통해서 쭉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좀 잘 안 보이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자,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치조신경.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하악공 통과해서 안쪽에 있는 하악관에서 치아 쪽으로 치지가 지금 쭉 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공으로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분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책 페이지 지금 22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지신경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지신경. 자, 절지신경 보시면은 하악, 절치, 소구치, 치지들로 구성된 감각신경이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치조신경의 세밀한 가지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치, 소구치들 여기에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설골근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치조신경의 미세 가지죠. 그래서 하악공 상방으로 가지를 내는 운동신경, 감각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설골근신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치조신경의 하악공 바로 위쪽에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악공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하악골의 내면으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악설골근신경이라는 이 신경 가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3D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악골을 한번 다시 만들어 봐서 내면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설신경이 보이고요. 설신경이 이렇게 해서 하악골의 내면에서 이렇게 혀 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설신경이 보이고 원래는 여기에서 가지를 이렇게 냅니다. 여기에서 하악공의 위쪽에서 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요. 악설골근 여기 이쪽에 붙는 악설골근이 있었죠. 악설골근으로 분포하는 이 신경이 악설골근 신경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여기에서는 웹사이트에서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림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악설골근 신경 이쪽에 표시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그림 7-19에 그림이 있습니다. 하악공 상방에서 이렇게 분지가 돼서 하악골의 내면으로 쭉 따라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악설골근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신경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악설골근 신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악공 상방으로 가지를 낸다. 운동신경, 감각신경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운동신경은 말 그대로 이 악설골근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각신경으로는 턱 밑에 있는 피부 밑에 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서 턱 밑에 있는 피부 쪽으로 분지를 하면서 감각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주차에는요. 자, 여기까지 해서 3차 신경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뽑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다른 거는 안 보시더라도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3차 신경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 넓어서 이번 12주에는 다른 신경은 안 하고요. 3차 신경만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너무 안 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게 있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리뷰에 포함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